안녕하세요. 레인보우 크리스탈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에 가족의 달에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을까? 자, 매일매일 비기너가 되고 싶은 다이아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지음, 김고명 옮김, 전옥표 감수. 어제의 나를 잊고 새로운 내일을 찾아가는 15가지 성장 법칙을 제시해주는 포기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기는 습관의 저자 전옥수님께서 감수하시고 공병호님께서 강력 추천하신 비즈니스 북스의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입니다. 자, 이 책을 집어든 제 의도는 모두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에게 힘을 주는 질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요. 이것을 생각하자면 저는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사람. 그것을 바로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의도성의 법칙 적용하기.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추측의 장벽.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지식의 장벽.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시간의 장벽.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실수의 장벽. 실수하면 어쩌지? 완벽의 장벽. 시작하기 전에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해. 영감의 장벽. 그럴 기분이 아니야. 비교의 장벽.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잖아? 기대의 장벽. 이것보다 쉬운 줄 알았는데 이제 장벽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가? 어떤 전략을 세워 실행하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장벽을 없앨 구체적인 계획을 적고 지금 바로 실행에 들어가 보자. 일단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 심리치료사 너데니얼 브랜든의 말을 빌리자면 변화의 1단계는 인지, 2단계는 수용이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자기개발 이전에 자신을 알고 현재의 모습을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 그 과정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질문을 정리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가? 네, 저는 지금 북튜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있는가? 열정과 잠재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방송인 마리아 바티로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나보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특기와 포부를 확실히 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 삶의 리더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꿈을 쫓는다. 자신이 경멸하는 일로는 결코 성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 열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장점이 생긴다. 열정을 품은 한 명이 관심만 있는 99명보다 위대한 법이다. 열정이 있으면 활력이 솟는다. 네, 맞아요. 활력이 솟죠. 마구마구 솟죠. 그래서 더 빨라지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정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이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하루는 바비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바비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아무래도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루는 그와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 행복하지 않다고 털어놨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바비,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시카고 컵스 야구팀의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자네는 오랫동안 불행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었다. 설사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시카고 컵스는 아나운서를 모집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자신의 재능과 기회에 어울리는 좀 더 현실적인 일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성취로 이끄는 꿈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공상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바람과 능력이 서로 어울리는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성공을 이루고 잠재력을 발현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특기를 알고 그것을 발휘하기에 알맞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파악할 줄 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시인이자 비평가 세뮤얼 존슨은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없는 재능을 드러내 보이고자 인생을 허비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표는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고유한 특질을 찾아 부단히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영화 앙코르에서 준 카터 캐시로 열연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리즈 위더스푼. 그녀는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준 카터 캐시의 말을 인용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준은 그냥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누구나 별 볼 일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는 자신이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인생에 긍정적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 인생이 별 볼 일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닫는다. 두 아들을 아끼고 사랑한 조네타 맥스웨이는 아들들을 위한 긍정적인 비전, 가족이 만든 폭력의 사슬을 끄는 비전을 품었다. 더불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당신이 아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인생에 긍정적인 비전을 품게 하는가? 비전이 없으면 삶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통해 가능성을 탐색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긍정적인 행동을 할수록 자신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커질수록 더욱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효과적인 활동을 했으면 조용히 되돌아보라. 조용히 되돌아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피터 드러커. 지금 잠시 멈춰도 인생이 더디 가는 것은 아니다. 되돌아보기의 법칙입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성장 방법이 있고 배워야 할 교훈도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잠시 멈추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 세계 순회 강연 중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갔을 때 일이다. 키예프에서는 약 5,000명의 사업가를 대상으로 3회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첫 강연 1시간 전에 우크라이나인 통역사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선 그게 쉽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 리더를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더들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들을 도와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퍽 인상 깊은 말이었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절친한 친구이자 네트워크 21의 리더인 짐 도넌을 떠올렸다. 네트워크 21은 한때 철의 장막 뒤에 있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짐은 어떤 나라든 정부가 부패하고 리더들이 부정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나는 좀 슬펐다. 수세대 동안 공산당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풀이 죽어 매사에 부정적이었다.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리더에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할 수 있지? 나는 내가 그들의 처지를 알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다. 나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들과 똑같았을 거라고. 그래도 리더에게는 좀 더 중요한 길이 있다고. 그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 즉, 그들이 리더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적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었다. 이튿날 강연장에 가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역사가 다가오더니 모두들 전날 강연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내가 그들의 기운을 북돋고 정말로 도움을 주려고 애쓴다는 것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걸음을 멈추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동기부여로 속도를 내면 큰일 난다.
그럴 때 잠깐 멈춰 되돌아보고 진로를 바꿔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장소를 찾거나 만들라고 제안한다. 물론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고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가는 시간을 정해 놓을 경우 그 장소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성장의 보탬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몹시 바쁘게 살아간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예 뛰어다녀야 할 지경이다. 물론 그 와중에도 기회의 순간이라고 할 만한 경험을 한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장소, 행사,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은 대개 변화의 시기를 가리킨다. 잠깐 멈춰 성장이 따라올 틈을 주면 인생이 더 나아진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변화를 일으키고 진로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거기서 얻은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네,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자주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런 감정, 원하는 감정이 있고 원치 않는 감정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우리 책추남의 코코치님 말대로는 어떤 감정이든지 웰컴하고 허용해라 라는 것을 많이 접해 듣곤 하는데 저희 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요새는 모든 감정이 다 나의 감정이 아니야. 이런 감정들은 유전자에 엄청 많은 우리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DNA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 되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아침에도 대화를 했거든요. 내게 가장 쓸모없는 감정은 무엇인가? 나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장 부질없는 감정은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은 삶을 갉아먹으며 제 몸집만 키운다. 유진 피터스는 대지와 재단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연민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지만 자기 연민은 가장 천박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며 손을 쓸 수 있지만 자기 연민은 자신의 현실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해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버리는 감정의 병이다. 연민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치유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힘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려 하지만 자기 연민은 우주 만물을 개인의 상처로 축소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증거로 들이밀게 한다. 연민은 자비로운 행동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이지만 자기 연민은 중독성 있는 마약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폐인이 되게 한다. 나의 보물 1호는 무엇인가? 나에게 신앙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테레사 수녀는 신앙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준다고 했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술가 필립 얀시는 신앙을 지나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에게는 신앙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내게 그런 시각이 없다면 쉽게 길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당사자가 아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나는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보탬이 되는가? 해악이 되는가? 내 생각이 올바르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준 적 있는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가? 네, 저는요, 생각해보면, 나의 가장 보물 1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 카드를 만들거나, 어디 사이트에, 검색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 맞아요. 어디 가입하고 비밀번호 확인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항상 가족이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현관문 비밀번호에도 가족의 화합을, 가족의 화목을 알리는 비밀번호를 쓰곤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뿌듯하네요. 우리 가족이 화목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나는 보다 나은 일을 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 했다. 그러자 미래가 열렸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었다. 엘버트 그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그런 일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런 마음은 목적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목적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에 힘을 쏟으면 잠재력을 발현하고 가능성을 키우며 뜻깊은 일을 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동기가 유발되는 방식과 그 근원이 사람마다 다른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키우고 싶으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답니다.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서 플로렌스 리타우어가 고대의 기질론을 토대로 정리한 분류법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유형은 점액질이다. 점액질 유형의 사람은 느긋하고 쉽게 호감을 산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점액질 유형의 사람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가치를 찾으면 된다. 이러한 유형은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어떤 유형보다 굳은 의지가 생긴다. 두 번째 성격 유형은 점액질의 반대편에 있는 담즙질이다. 그들은 쉽게 주도권을 잡고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도권이 없으면 아예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은 내면에서 동기를 일으키려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장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담즙질 유형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면 된다. 세 번째 유형은 모든 유형 중에 가장 놀기 좋아하는 다혈질이다. 이들은 어디를 가나 활력소 노릇을 톡톡히 하는데 집중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성장을 놀이로 만들면 된다. 그게 어렵다면 성장할 때마다 자신에게 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마지막은 우울질이다. 이들은 완벽주의자로 세세한 것까지 모두 다 고려하고 꼼꼼하다. 그러나 만사의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한다. 두려움을 넘어 자기에게 동기를 불어 넣으려면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배우면서 관심 분야의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고 인내하라는 말이 제일 와 닿네요. 인내란 미덕의 탈을 쓴 작은 절망이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마도 많은 미국인이 우리들의 문화 자체가 인내와 거리가 멀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미국인은 뭐든 빨리 하고 싶어 한다. 여기저기에 패스트푸드점과 단기 체중 감량원이 들어서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페르시아의 시인 사디는 인내하라. 무엇이든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지게 마련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오랫동안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법이니까. 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왜를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엇과 어떻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알아야 처음에 샘솟은 기운과 열정이 시들어져도 오랫동안 의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의지력만으로는 버거운 상황도 버텨낼 수 있다. 이것이 왜의 힘이다. 버팀목이 될 만한 7가지 질문이 있어요. 1. 중요한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가? 2. 누가 시켜야만 일을 하는가? 3.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가? 4. 자신의 일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5. 친구의 격려가 오히려 짜증스러운가? 6. 작은 일을 버렸다가 포기해버리는가? 7. 자기 개발 기회를 회피하는가? 그렇다고 대답한 질문이 많을 경우 아직 성장을 지속할 만큼 크고 강한 왜가 없다고 보면 된다. 왜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게 된다. 이를테면 이 야채를 다 먹으면 맛있는 후식을 줄게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야채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면 먹기 싫어도 먹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훈련은 내 성공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동기가 부족하면 원칙을 지키는 게 늘 골칫거리가 된다. 왜가 점점 많아지면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시들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꿈이 있다. 이러한 원리는 성장에 적용된다. 성장의 이유가 많을수록 끝까지 해낼 확률도 높아진다. 정말로 설득력 있는 왜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한 여자가 외로움을 달래고자 애완동물 가게에서 앵무새를 구입했다. 그녀는 하루 만에 다시 그 가게에 와서 앵무새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불평했다. 앵무새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가게 주인이 물었다. 앵무새한테 거울이 있나요? 앵무새들은 거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자는 거울을 사서 돌아갔다. 이튿날 여자가 다시 와서 앵무새가 여전히 말이 없다고 했다. 가게 주인이 물었다. 사다리가 있나요? 앵무새들은 사다리 오르내리는 걸 좋아해요. 여자는 사다리를 사서 돌아갔다. 그런데 여자는 다음 날에도 가게를 찾아와 같은 불만을 늘어놓았다. 가게 주인이 해법을 제시했다. 앵무새한테 그네가 있나요? 새들은 그네 타면서 쉬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자는 그네를 사서 돌아갔다. 다음 날 여자가 오더니 앵무새가 죽었다고 했다. 가게 주인이 말했다. 저런, 딱해라. 새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한마디 하던가요? 네, 그 가게에 먹을 건 안 팔아요 하더군요. 자, 언뜻 실없는 얘기 같지만 여기에 교훈이 담겨 있다. 변화를 위한 변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화를 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변화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고? 먼저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고 왜 변화를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환경을 바꾸려고 고민할 때 나는 한동안 내가 변화를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유는 3가지. 너무 빨리 정상에 도달했다. 도전이 부족한 것 같다. 조직 내에 달려가고 싶은 곳이 없다. 나는 실속 있게 공부하는 법도 터득했다. 아무리 좋은 자원도 필요한 알맹이를 끄집어내야 가치가 있는 법이다. 그러자면 유익한 내용을 메모하고 인용문을 모으며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고 괜찮은 책을 읽으면 표지 안쪽에 읽은 내용을 요약하고 행동 방침을 적었고 그 밖에 날마다 예화와 인용문을 수집해 분류해서 철하고 배운 게 있으면 기회가 닿는 대로 실천했다. 이러한 습관이 날마다 지켜야 할 원칙으로 자리 잡았고 40년 동안 변치 않았다. 서재 책상에는 늘 내가 탐독하는 책들이 잔뜩 쌓여있고 정리 파일은 나날이 부피가 늘어나 덕분에 내 리더십은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직업적으로도 나날이 성과가 향상되었다. 그 즈음 나는 멘토의 도움이 없으면 딱 그 정도가 성장의 한계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바라는 리더가 되려면 남보다 앞서 있어 본보기가 되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한다. 자기 자신만 따르는 사람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보기의 법칙이다. 데일 카네기는 중학교 때 읽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내게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쳐줬다. 제임스 앨런은 위대한 생각의 힘으로 내 자세와 사고방식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게 해줬다. 그리고 오스왈드 샌더스는 영적 지도력으로 처음으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 속에서 첫 번째 멘토를 찾는다. 멘토링을 지속하기에도 좋다. 나는 지금도 해마다 일면식도 없는 수십 명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네, 책은 가장 좋은 멘토가 되죠. 좋은 멘토는 모범이 된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을 날 닮게 마련이다. 따라서 멘토를 택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멘토는 능력이 출중하고 배울 만한 기술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본받고 싶을 만큼 성품이 좋아야 한다. 네,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덜 기울인다. 그저 그들이 하는 행동만 지켜본다 라고 말했다.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연이 닿아야 한다. 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적극적으로 멘토링을 받고 싶다면 멘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질문을 하고 그의 대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따르고 가르침을 받은 본보기 대상이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 따르며 발전을 꾀하고 있는가? 이제껏 성장 여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책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당신을 기꺼이 자기 삶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을 찾아보자. 내게는 존 우든이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수십 년간 멀찌감치 떨어져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TV 중계로 그의 팀이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의 경력을 따라갔다. 또한 그가 쓴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읽었다. 그러다가 그가 90년대에 접어들었을 때 몇 년간 1년에 2번씩 만나는 특권을 누리며 많은 것을 배웠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고마운 시간이었다. 멘토를 찾을 때 주의할 점이 있대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존경하기 힘든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존 우든처럼 진실하고 존경스러우며 따를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말로 마치겠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한계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다. 네, 우리 모두 이미 갖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한계를 갖지 말고 한계를 키워서 한계 안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막 깨워야 될 거예요. 현재의 나의 만족하는 것이고 실패보다 두려움은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한계니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앞날을 같이 응원해 나가요. 저는 레인보우 다이아 수정이었습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소중한 시간, 소중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